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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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세생명나무내과 성혜영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을 구경하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 병원 자유롭게 한번 구경해 드릴까요? 저희 병원은 제가 소화기내과 전문의이고, 소화기내과 질환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 외에도 내과 질환에 뭐 갑상선 질환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서 호흡기 질환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으로 맞추는 것은 이 병원은 환자분들이 아픈 상태로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이 진료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그 수정구의 두 곳 중에 한 곳인데요. 이 호흡기 환자들의 특성이 이제 이런 호흡기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 병원 전체에 음압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장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는 그 호흡기 음압 부스인데요. 환자분들, 예를 들면 뭐 코로나 환자분들이나 독감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 검사 안에서, 이 부스 안에서 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검사하는 의료진도 안전하게 되고 검사를 받는 분들도 편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고 음압 팬을 작동을 하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모두 외부로 배출이 되는 특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 검사는 다시 항균 시스템으로 5분간 자동으로 멸균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다음 환자분들이 들어가셔도 안전하게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또 이중으로 저희가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외부에 나와 있으실 때도 또 기침을 하면서 이 공기 중에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여기 와봐 주시면 이 음압 설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 전체에 이런 풍향을 조절하면서 이 빨려 나가는 속도인데요. 이것은 이 실내 팬이 전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주선처럼 공기가 전체로 빠져나가면서 이런 윙하는 소리와 함께 이 내부는 전체 음압이 걸리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음압을 작동할 때는 이 문을 다 철저하게 닫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이 들어오시는 곳을 한번 구경시켜드리면 저희가 이 벽 자체로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은 이쪽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음압실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서 검사는 이 부분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특수한 그 음압 부스를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또 말씀드리셨다시피 저희는 또 음압부스가 이제 환자분들 여러분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검사를 시행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팅을 두 군데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압 설비가 되어 있고 아까와 같이 또 이렇게 소독되는 특수 장비가 하나 더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공기 안에 이 오염된 공기는 전체적으로 다 밖으로 배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또 어떤 거, 요런 장비였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 자율신경계 순환계 쪽의 검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흉통, 심근경색 등을 진단하는 그런 장비, 신전도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자율신경의 기능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자율신경이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심장, 호흡, 그다음에 뭐 위장 운동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중추 장기인데 이런 신경계는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으로 잘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장치를 통해서 얼마나 자율신경의 기능이 떨어져 있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이 자율신경의 기능은 면역과 스트레스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외에도 저희가 또 평생 관리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환자분들이 주로 당뇨, 고혈압, 이런 노년 질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시간이 지나시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피부 질환이나 또 무슨 피부의 주름이나 또는 피부에 뭐 이런 검버섯 같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갖고 오실 수가 있는데요. 젊은 분들은 피부과에 가서 이거를 치료하시겠지만 노인분들은 사실은 접근성이 이런 피부과나 이런 데 가시기가 되게 발걸음을 떼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는 외래 환자분들은 간단하게 보톡스 시술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CO2 레이저 장비로 간단한 점이나 검버섯도 제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뭐 비만에 쓰는 장비인데요. 에어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비로 뭐 복부에 비만 같은 것들도 좀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더마샤인이라고 물광 장비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름 개선이나 뭐 피부 탄력 같은 것들 강화하는데 뭐 내과니까 이게 메인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 어르신들이 필요하실 때 제가 좀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치료해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골밀도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5대암 검사에 필수적으로 나라에서 해주는 게 65세의 골밀도 검사가 있는데요. 그 골밀도 검사한 장비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65세 전환기에부터는 매년 골밀도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찍고 나면은, 척추에 있는 골 밀도를 분석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고관절 부위의 접합부도 같이 평가가 되는 특수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골밀도가 늘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골밀도가 없는 날은 이 방을 또 1인 격리실로도 씁니다. 그래서 뭐 호흡기 환자나 독감 환자분이나 이렇게 1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이 방에서 특수하게 1인 격리 치료를 하고 있고, 이 방도 마찬가지로 전체에 음압시설이 걸려 있어서 공기가 전체적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음압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성남의 개인 병원 중에서는 음압 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은 병원 전체에 되어 있는 병원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네. 자, 여기 네. 상표들도 굉장히 상표요? 소개해 주시죠. 저는 제가 소화기내과 전문이고요.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여러 가지 논문 많이 썼습니다. 이제 뭐 깨알 자랑이라면 SCI 논문이 한 25편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NIH 국립보건원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애리조나 쪽으로 옮겨서 크리스찬 클리닉에서 거기서 양리부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 인증이 같은 것도 좀 자격증이 있고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고, 나머지는 논문이나 이제 각 학회에서 받은 상장입니다. 네. 필요하시면 한번 요런 것도 스캔해 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장 또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는 매달 2회 정도 비욘드에 나가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질환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갑상선 초음파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좀 좋았던 케이스가 연휴 전에 어떤 분이 젊은 여자분이 갑상선 암이 걱정된다고 당일 초음파를 해달라고 찾아오셨었는데, 바로 강의했던 방송을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서 오셨는데, 좀 바쁜 연휴 전이었지만 환자분이 멀리서 오셔서 해드렸는데, 다행히 암이 아니고 급성 갑상선염에 동반된 림파선 임파절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갑상선 암에 동반된 임파절 커지는 것과 굉장히 감별이 어려운데 정밀 초음파로 보면 감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환자분께는 2주 정도 약물 치료를 하고 추적 관찰해서 작아지는 걸 보자, 갑상선 염증도 작아지고 임파절도 작아지는 걸 보자 그랬더니 환자분이 연휴에 너무 불안하고 힘쓰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목표는 질병을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이 또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을 하고 있는 한은 정확하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환자분들한테 제공하자, 이걸 가장 큰 사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회가 되면 비욘드처럼 좋은 방송에서 이렇게 강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때 제가 열심히 정리해서 나가서 또 환자분들 이렇게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고 또 환자분들이 그 정보를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이어지는 끈이 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엑스레이실입니다. 저희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환자분들이 보통 다른 병원에서 오랫동안 이 감기나 기관지염을 앓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고 폐렴이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스톱으로 모든 병을 빨리 진단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열이 났는데 3, 4주 기침을 하고 있고 점점 이런 게 심해진다. 그럼 이제 폐렴이 의심되면 바로 진료 보시고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장비를 통해서 엑스레이 찍고 실시간으로 이게 진료실로 전송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발견이 되면 환자분은 여기 음압실로 이동하셔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스톱 진료가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환자분은 뭐 열이 나거나 이러시면 다시 격리실로 오셔서 치료를 하고 항생제 주사와 소염제 주사로 증상을 조절하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좀 애착하는 방인데요. 좀 이 병원치고는 너무 아기자기하게 꾸며졌죠.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진료실입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여기서 이 방에서 좀 안락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가 좀 꾸며봤고요. 제가 성격이 원래 이렇게 좀 아기자기해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원 하면 좀 이렇게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친근한 환경에서 내 집 같은 환경에서 치료를 하고 잘 치료하고 가자 이런 게 제 목표라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작년에 폐렴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 폐렴이 최근 20년 만에 가장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때 심각한 상태로 온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작년에 많이 유행했는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증상에 비해서 엑스레이 병변이 굉장히 심각한 게 특징이고 질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질환을 저희가 많이 치료를 했었는데 대부분은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는 외래 베이스로도 그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항생제 치료하시고 해열제 치료받고 다음날 또 엑스레이 오시거나 뭐 약물 치료 후에 2, 3일 후에 엑스레이 오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진단이 어떻게 좀 호전이 되는 거를 빨리 진단하고 캐치업해서 따라가는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열흘이면 엑스레이에서 엄청 심각한 병변이 보였던 폐렴도 대부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한 경험이 풍부한 것을 장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제가 다른 거는 보여드릴 게 없고요. 제가 취미가 또 그림인데 소소하게 이렇게 좀 그림도 그리면서 병원에 전시도 해놓고 이런 또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림 너무 멋지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또 이런 자랑도 해야 되나요? 이게 저희 집에 있던 백구인데요. 그 진돗개가 강아지 7마리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던 강아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또 기념으로 저희가 우리 가족이었던 우리 그 핑키, 이름 핑키라는 엄마 이름 핑키인데요. 그려놓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여기 없습니다. 네. 너무 옛날 전, 20년 전이라서요. 네. 자, 또, 저는 이제 제가 소화기 질환을 보는 거는 보통 이쪽 방에서 보는데요. 호흡기 질환 진단을 맞네요. 자, 여기는 이제 호흡기를 진단하는 원스톱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뭐 규모는 작지만 저는 요 안에서 알차게 할 수 있는 거를 빠르게 다 하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천식 환자분이 대학병원에 가시면 진료를 보고 엑스레이는 또 다른 데 가서 찍고 또 심전도 뭐 다른 데 가서 찍고 폐 기능은 검사는 다른 데 가서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보통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이 작은 공간 안에 축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고 그다음에 바로 동시에 여기서 세츄레이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동시에 뭐 소호곤란으로 오셨다 하면은 이렇게 산소포화도를 바로 보면서 여기서 실시간으로 바로 진료 보면서 상태를 좀 점검을 하고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보고
혈압이 또 떨어지는 분은 바로 혈압을 여기서 재고요. 이렇게 혈압도 실시간으로 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여기서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코와 목 상태 이런 거 바로 확인하고, 귀에 뭐 이상 있으면 귀 치료해드리고요. 바로 치료해드리고, 그리고 엑스레이 아까 찍으신 저희 진료보고 이상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고 청진 소리가 안 좋으면 엑스레이 찍는다 그러는데, 찍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뭐 진료에서 이렇게 엑스레이 진단까지가 채 2, 3분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환자분 없을 땐 바로 오셔서 모든 진료 가능하고, 예를 들면 저희 또 많은 환자분 중에 대부분이 또 천식 환자분이신데요. 천식도 저희는 진단 장비가 좀 두 가지가 특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페노라는 특수 장비인데 우리 몸속의 산화질소의 양을 측정을 해주는 특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회용 팁을 이용해서, 이것은 일회용 팁인데요. 이렇게 장착해서 환자분이 날숨을 불어주시면 환자분 숨 속에 산화질소의 양을 채집해서 이분이 비정상적으로 이게 높아져 있으면 이분은 천식, 폐쇄성 질환을 갖고 계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측정하는 특수 진단 장비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요즘에는 검사가 좋아져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요 화면을 보면서 실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천식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장비이고, 또 다른 장비로는 이렇게 아바드9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천식을 진단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다 일회용 팁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팁을 끼워서 이렇게 숨을 불게 되면 들이쉬고 부는 속도의 차이를 우리가 PFT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측정을 해서 천식인지 또 다른 질환인지 이런 걸 진단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진료실 안에서 검사를 압축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바로 진료 보시고 또 치료도 할 수 있으면 치료도 하고, 이것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천식 환자분들은 응급 상황이 많거든요. 저희가 여기를 준 미니 응급실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아나필락시스로 오시기도 많이 오시고, 또 공사장이 되게 많았어요. 최근에 제가 개원하고 나서 이 아파트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벌에 쏘여서 막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진료 보고 수액실까지 이동하시기가 되게 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식 환자분들의 그런 쇼크 상태, 아나필락시스를 대비해서 여기다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자분이 안 좋으시면 여기서 응급처치 들어가서 여기서 바로 하고, 뭐 진짜 CPR 상황만 아니면 저희가 다 치료하고 119를 굉장히 많이 부르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바로 저희 병원 앞에가 119 센터거든요. 그래서 119에서도 또 저희 협조 원하실 때 많이 도와드리고, 또 저희도 환자분들 이렇게 좀 중증 환자 오셨을 때 응급처치하고 119 빨리 이송해드리면 이렇게 협업이 잘 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것은 저희 초음파실입니다. 저는 초음파를 제가 주 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소화기내과 질환은 다 눈으로 진단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내시경도 제가 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초음파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배가 아파서 오시면 가장 간단한 복통은 약물 치료로 가능하지만, 우선은 뭐 위, 그다음에 장, 그다음에 담낭, 간, 담도, 췌장 이런 질환들은 사실은 증상이 대부분 비슷하세요.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에 관련돼서. 그래서 어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증상은 위장인데 알고 보니까 췌장암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복합적인 질환을 다 눈으로 진단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하자, 이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광대학교 삼본병원에서도 소화기 교수로 있었는데, 거기서 이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요 경험을 통해서 카톨릭대랑 원광대 두 군데 있었는데, 그걸 여기다 녹여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깨알 자랑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바로 초음파도 당일에 할 수 있고, 뭐 응급 출혈이 있으면 바로 여기서 지혈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는 진료 보면서 혹시 환자분이 많이 아프시거나 담낭염이 의심되면 실시간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 보신 뒤에 바로 하고, 환자분 여기서 바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시거든요. 보호자분들도 앉아서 보실 수 있고, 또 내시경 하시고 나면 환자분 깨시고 나시면 오셔서 이렇게 바로
보세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당일에 모든 검사 결과 다 확인하시고 진료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 탈의실 저희가 준비해 놓은 곳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임상병리 검사실입니다. 뭐 규모는 크진 않지만 저희 임상병리사 선생님이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원내 검사가 다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백혈구나 뭐 빈혈이나 이런 혈소판 떨어지는 것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5분 내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 당뇨에서도 우리 당화혈색소 오시자마자 바로 5분 내에 검사 가능해서 결과 보고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하면 균이 다 죽었나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보통은 그게 우리가 UBT 검사라고 해서 호기 검사하는데 그게 이렇게 튜브 같은 데에 숨을 담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 시간이 지연될수록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그걸 원내에서 하는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바로 할 수 있는데요. 제균 치료 하신 분들 한 달 정도, 5주 정도 뒤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5주 뒤에 오시면, 제균 여부를 확인할 때 금식으로 오셔서 약 하나를 먹고 여기다 25번 날숨을 불어 넣으시면 이 장비가 분석을 해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도 되게 높고, 이거를 통해서 제균이 만약에 안 됐다, 제균 실패이다, 1차 치료 실패다, 그럼 2차 치료로 넘어가는데 판단하는데 되게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셔서 당일에 검사하시고 실패하면 2차 약 받아가시는데 굉장히 빠른 패스웨이로 검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는 네,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시경 장비입니다. 네. 내시경은 제가 이제 그 올림푸스 CV260 장비를 쓰고 있고요. 굉장히 해상도 높고 잘 보이는 장비고 뭐 제가 장비를 굉장히 아끼기 때문에 장비 사랑이 있고 좀 장비 덕후거든요. 그래서 이 한 번도 장비가 고장난 적이 없다. 이거를 한번 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소화기 눈으로 보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검사 장비를 잘 관리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해상도 같은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게 이런 기계 장비를 잘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시경 장비는 이렇게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응급처치. 환자분들이 수면 내시경 할 때 물론 수면은 마취는 아니지만 저희가 수면 동안에 산소 이런 농도가 떨어지는지 모니터링 하는 장비가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가 잘 돼 있고 심전도와 체온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라서 저희는 내시경 할 때 혈압 및 체온, 그 다음에 이런 산소 포화도를 다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 이 장비가 저기 중앙으로 실시간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노트북에서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료실은 바로 여긴데요. 진료실이 여기인데 여기서 진료하면서 또 환자분 내시경하고 수면 회복 시간 동안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 의사가 직접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리고 산소 발생인데 산소를 계속 줍니다. 산소가 떨어졌을 때만 주는 게 아니라요. 저는 회복 기간 동안에 산소를 계속 줌으로 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저산소증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감염입니다. 병원에서는 감염이 발생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감염을 조절하는 장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열을 연로해서 그런 멸균도 하는 장비고 이건 오토클레이브라고 해서 이런 수술방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소독할 장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간단한 포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환자분 이 몸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다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시경은 제가 내시경 이런 것 장비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일회용 장비를 쓰지는 않습니다. 선택적인데요. 리유저블 장비라고 해서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그건 한 100만 원쯤 합니다. 한 장비에. 또는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호하는 건 일회용으로 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를 1대1로 이렇게
예를 들면 조직 검사 뭐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일회용으로 사용해서 그냥 폐기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요. 이렇게 하고 있고. 환자가 느끼기에도 좀 더 위생적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환자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내시경 다른 병원에 제가 받으러 환자 입장으로 가면 이거 되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여기 혹시 이런 거 일회용으로 쓰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 너무 사람 좀 까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차마 못 물어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어느 병원이나 이런 것들 되게 깨끗하게 쓰는지 뭐 조직 검사나 이런 것들 다 양심적으로 일회용 쓰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저희 소독 장비 같은 거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저희 소독했을 때 이런 거 장도 같은 거 얼마나 잘 소독 관리 대장이라고 해서 이런 거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관리자가 잘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고 2주에 한번 이런 소독액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소독액은 사실 환자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실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실제로는 내시경 소독 이 장비는 에이즈까지 다 HIV 바이러스까지 없앨 수 있는 고소독 장비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비는 요런 그 OPA라는 소독액을 쓰거든요. 그래서 OPA 2통이 들어가고 2주에 한 번씩 쓰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카운트가 돼요. 몇 번 썼는지 지금. 그래서 뭐 2주 안에라도 너무 많은 휘스를 소독을 했다면 폐기하고 다시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런 거를 교체할 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해서 언제 교체했는지, 누가 했는지, 몇 번을 사용하고 교체했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이런 장비 이런 그 검사의 퀄리티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게 뭐 이거는 사실 시설이 되게 좋은 거는 저희는 뭐 벌써 개원하고 한 8년이 됐기 때문에 시설로는 따라가진 못하고요. 저희는 뭐 대형 검진을 하는 센터가 아니라 질환을 주로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환자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질병을 왔을 때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이거를 잘 관리하느냐가 다음 환자분들한테 이게 교차 감염이 안 되는 것과 직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올리자.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검사 자체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원장의 사명권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검사복을 다 일회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건 1대1로 환자분들 하실 때마다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 한 분을 대장 내시경하고 위 내시경 했다 그러면 검사는 2번 갈아입어요. 그래서 대장 들어갈 때 한 번 갈아입고 또 위 들어갈 때 한번 갈아입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도 다르게 해서 좀 표시할 수 있게 저도 제가 기억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뭐 정말 멸균 수술이 필요한 특별한 수술이다 그러면 이런 고소독에 완전 멸균이 돼 있는 이런 수술복을 입고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수가가 아시겠지만 내과의 수가가 굉장히 수가 체계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비로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라에서도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의 지원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대장 내시경 해보셨죠? 우리 피디님. 그쵸? 그럼 바지가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찜찜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오토클레이브라는 이런 장비에다 돌려서 면으로 된 바지를 다 소독을 하기 때문에 세탁 후에 살균하기 때문에 균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으실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게 정도 관리가 되냐, 얼마나 멸균 상태가 되는지를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좀 들어도 이렇게 일회용 바지를 써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분들 자궁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치마 같은 것들 입으시잖아요. 여자분들 많이 입어보셨을 거예요. 자궁 검진할 때. 이런 것도 저는 일회용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외형을 꾸미고 대리석을 깔기보단 저는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질 높게 사용해서 환자분들한테 혜택을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런 것들, 뭐 글러브 같은 거 꼼꼼하게 일회용 사용하고 좀 고소득에 아주 멸균되어 있는 거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내시경 할 때 소독액만 믿지 말고 전처치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손 세척을 열심히 한 다음에 하면 더 깨끗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척할 때 요런 그 엔자임 분해 와이프라고 있는데 이런 단백질을 다 분해해 버릴 수 있어서 요거로 했을 때 겉에 있는 표면에 있는 그런 세균이나 이런 침이나 이런 찌꺼기들을 완전하게 분해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비용이 들지만 철저하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이런 걸로 굉장히 아끼고요. 일회용 제품 같은 게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비품들이 저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 지저분해 보이지만 저런 것들이 가득 차 있죠, 위에. 그러네. 예, 저게 다 일회용 장비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저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이런 주사기 같은 것들도 좀 넉넉하게 많이 준비해놔서 부족함이 없게.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이런 일회용 장비나 보호 장비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이거는 일회용 포셉이네요. 예, 그 저희 그 내시경 하는 포셉. 그리고 여기는 그 환자분 자궁 검사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환자분들 너무 부끄럽지 않게 여자분들 하실 때 좀 가려드리고 이렇게 커튼 쳐드리고 이렇게 해서 안락하고 좀 이렇게 예쁜 환경에서 할 수 있게 우리가 질병은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지 말자 이런 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깨알 자랑 저의 미술 작품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아, 여기도 예, 제가 원래는 더 많이 옛날엔 더 좋아했는데 요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제가 한번 꼭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한번 좀 예쁘게 너무 예쁘시죠? 이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저의 미국 엄마 글레나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할 때 애리조나 지역에 한 3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을 때 너무 외로웠는데 저를 땡스기빙마다 불러주셔서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이렇게 집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친하게 좀 잘 딸처럼 대해주시던 그 목사님이시고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미국 할머니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너무 커다란 사랑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랑도 이렇게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외국인의 입장이었잖아요. 미국에 가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도 많이 겸손해지고 그때 예. 그리고 외롭기도 했는데 이런 저기 좋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참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감동을 주신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 할머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자녀분들이 6분이 있으신데 자녀분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닥터 덕이라고 해서 닥터 덕인데 태국에서 무려 30년간 지금 무료 병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너무 멋지시네요. 너무 멋지시죠. 그래서 제가 이 가족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왔는데 저렇게 미국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의사가 돼서 그렇게 태국이라는 환경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 하나로 30년을 살 수 있을까?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그런데 그게 되게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요. 그리고 뭐 우리가 선교사가 이렇게 뭐 온다는 게 옛날에 뭐 구한말 시절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진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살고 계신 가족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 가족들을 보면서 나는 한국에 가서 내가 저런 좀 병원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이 병원이 사실은 모토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주자. 그래서 뭐 제가 원래 성격이 그렇게 따뜻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따뜻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안 따뜻해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이 객관성과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몇 번 다니시다 보면 아세요. 그래서 선생님 좀 모자란 면도 많고 좀 따뜻한 면도 많고 그래서 츤데레 스타일이라 그래서 조금 알고 보면 우리가 되게 따뜻한 직원들과 저와 되게 이렇게 따뜻하게 좀 챙겨주고 이렇게 아껴주고 이런 면이 있는데 일부러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저희 글레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 우리 딸 아기 때인데요. 이건 제가 그린 거 아니고 저희 딸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 아기 때 자화상 그린 거고 저희 딸도 그림을 되게 잘 그려요. 따님도 되게 잘 그리시네요. 네, 저희 딸은 지금 토론토 그 바이올로지 생명공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들, 저희 막내, 제가 애가 셋인데 셋째고요. 또 요분은 이분도 훌륭한 할머니입니다. 저희 그
영혼의 친구들. 제가 거기 애리조나에서 이 글렌 할머니랑 같이 성경 공부할 때 거기에 팀에 있던 할머니인데요. 이분 원래 간호사님인데 아주 따뜻하신 분이시고요. 씩씩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고 항상 만나면 이렇게 안아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뭔가 어떤 거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물질적인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없이 이렇게 안아주는 한 번에 그런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포옹이 굉장히 어떤 천마디 말보다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저한테 느끼게 해주신 그런 분이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고향인데 우리 안타깝게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요. 이게 좀 다 없는 동물들인데 우리 저기 미미인데요. 우리 미미는 지금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네. 팀장님 식사 가셔도 되는데. 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수액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는 환자분들이 좀 안락하게 수액 맞을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좀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을 조성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적외선 쐬면 몸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배 아프시고 이런 분들이 적외선 침투되면 배가 금방 안 아파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수액 맞는 동안 또 옆에 환자분들이랑 교차 감염되시면 안 되니까 이 공기 자체를 굉장히 깨끗하게 할 수 있게 음압시설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런 음압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다 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저희가 이거는 계속 켜놓는 건 아니고 이제 다 환자분들 가시고 나면 한 번씩 자외선 소독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모든 환경을 좀 깨끗하게 유지하자. 그리고 저는 이런 베드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이런 것들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런 소독 같은 거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내 집에서 내가 자는 이불처럼 깨끗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어서 저희 직원분들이 빨래를 매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걸 너무 잘 도와주세요. 저희랑 다 성격이 비슷해서 한번 이렇게 누구 지나가면은 그런 거 어지러진 거 못 보고 이런 분들이라서 너무 깨끗하게 해주시고 굉장히 매일매일 빨아서 이런 것들 해놓는 편입니다. 뭐 요거 있고, 또 저희 자랑이라면 뭐 저희가 이런 약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폐렴에 잘 쓸 수 있는 좋은 약들, 결국 이걸 무기라고 하거든요. 이 내과 의사의 무기는 약인데 이런 주사 무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놨다. 이런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계속 얘기 드리는 건데 저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일회용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병원도 되게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좀 굉장히 강화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장비거든요. 일회용 장비들. 그래서 미국에서 되게 부러웠던 게 거기는 의료 수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하루 입원했는데 1,000만 원이 나오고 이런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의료 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감염이 잘 안 생겨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다 한 번 쓰고 다 버릴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썼던 그 물건들을 화장실 그 롤 휴지 포함해서 다 폐기해요. 왜냐면 그 환자가 어떤 감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뭐 병이 아니었고 단순한 거였는데도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와, 여기에 이런 것들은 참 부럽긴 하다. 물론 환경 오염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병원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미국이라는 환경이고,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는 의료 수가가 그만큼 떠받쳐 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가 낮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조금만 절약하면 그거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몸소 실천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병원이 지금 한 80평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직원분은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청소하는 인력도 없고 다른 인력 없어요. 저희 있는 선생님들이 임상병리사이시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동시에 있고 사회복지사이시면서
조무사,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복수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을 제가 뽑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적은 수가로도 최고의 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들이 하여튼 사용하는 뭐 다른 병원도 요즘 다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런 물품들 뭐 이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요즘 가끔 이 물을 흐리는 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병원에 일회용 주사기를 안 썼다. 그럴 리 없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모두 다 이런 거 다 일회용 너무나 넉넉해서 뭐 이런 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한 3,400원 밖에 안 하는 물품이 다 일회용 쓰고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감염 관리 이런 것들 굉장히 철저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분리수거나 이런 감염 관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 요거는 실시간으로 이제 그 백혈구 이런 거 모니터링 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 혈액 검사 하시고 나면 5분 내에 바로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또 이런 저희가 그 비밀 장비까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별거 아니고요. 저희 이게 다 저희 일회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저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정말 많아요. 정말 많죠. 네. 이게 너무 많아서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코로나 때는 전체를 입어야 되거든요, 옷을. 전신 옷을 보호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전신 보호복 같은 게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못 사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다 준비를 해놨고 고글 같은 거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면 쉴드 같은 거 그때는 못 사니까 미리 저희가 안면 보호 같은 것도 이렇게 굉장히 너무 많이 사놔서 이 보호 이런 것도 네.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한 뭐 질병이 와도 다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코로나 때 가장 먼저 이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 병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혐오시설이라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환자분들, 의심 환자분들이 막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막 엘리베이터도 막 따로 타게 하고 이런 차별을 좀 많이 받았는데, 뭐, 관리만 잘하면 교차 감염이란 것도 없고 아픈 분들 잘 치료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그때 환자분들이 되게 어느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고 응급실에서도 안 받아주고 이래서 되게 쩔쩔매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많이 해놓은 편입니다. 여기는 또 뭐 소소하게 혈당 장비들 이런 것들 좀 필요하신 분들 이거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네. 네, 그러면 질문 같은 거 해주시나요? 어떻게 할까요? 네. 선생님 앉으세요. 네. 우선은 지금 쭉 둘러보면서 병원 소개를 쭉 하셨는데 네. 전반적인 소감 같은 걸 한번. 소감이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8년 전에 개원을 했을 때 큰 꿈을 안고 개원을 하긴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이 현실은 매일 아픈 분들과 또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이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이러면서 메마르기 쉬운데 제가 한번 병원을 선생님과 쫙 둘러보면서 지금 되게 이런 개원 초의 마음을 잘 유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또 이제 초반에 개원했을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기도해주고 싶어서 이 병원을 열었고 그때 제가 모티브가 된 병원이 그런 태국에 봉사하시는 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닥터 더그 선생님이 30년 동안 미국 의사가 거기 가서 병원 무료 진료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 가족을 보고 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또 제가 봉사했던 병원 하나가 그 크리스찬 클리닉인데요. 거기 애리조나에 불법 이민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없고 그분들은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지만 이런 의료 접근성도 없고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계기로 거기에 가서 한 3년간 봉사활동을 했는데
거기는 시스템이 되게 재밌는 게 그것을 만든 선생님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다 무료 봉사세요. 돌아가면서 자기가 한 달 스케줄을 만들어서 한 달에 몇 번이건 이렇게 와서 봉사활동을 하시면 환자분들이 오전에 한 20명에서 뭐 30명 정도까지 이렇게 와서 대기하시면 한 분씩 오셔서 이렇게 한 의사 선생님당 5명 정도의 환자를 치료하고 가시는 그런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병원 치료비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보험이 없음에도 해주고 미국인데 그리고 약도 주시는 약도 뭐 한 2달치 이렇게 주고 이런 병원이 있었어요. 아주. 그리고 약도 그 병원에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약을 해서 제가 약제 관리하는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 이상적인 이런 이 세상에 있기 어려운 시스템이 있다는 걸 경험을 한번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오면은 좀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병원 꼭 물질적으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기는 기도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병원을 열었는데 사실은 많이 그러지 못했음을 반성을 합니다. 이제 그럴 마음은 많이 있었는데 현실은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치료에 집중하면서 또 환자분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실 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힘들면 많이 위로해드리고 아껴드리면서 진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원장님의 그런 그때 느끼셨었던 감정들이나 이런 게 네. 이 병원을 쭉 둘러보니까 곳곳에 배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둘러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내과 질환이 있다면 네. 보고 싶은 병원. 그렇죠. 제가 따뜻하게 손도 잡아드리고 또 이렇게 제가 최근에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사실은 병원 경영이 쉽진 않아요. 요즘 상황이 아시겠지만 또 경제도 많이 작년 12월 이후로 많이 안 좋아졌고 요즘은 이렇게 대형 검진센터가 너무 많으시거든요. 내과도. 그래서 뭐 선생님들도 너무 여러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병원 규모도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막 11시까지 하는 병원이 있어요. 아침 막 7시부터. 주변에 특히나 여기는 신도시, 위례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대형 병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저같이 이렇게 1인 병원을 하는 병원들은 경쟁력이 없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런 병원이라는 게 그런 외형적인 거로만 평가받지 않고 좀 이런 진실성, 진정성, 그리고 이런 의료의 질, 이런 걸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저를 포함해서 이런 내과 선생님들은 되게 진지한 학자 같은 스타일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오래 개원해 보신 선생님들은 더 이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저처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병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도전을 많이 받거나 경영이 어려워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9월에 병원은 문을 닫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애착이 많이 가고 제가 많이 정말 손으로 일궈온 병원이긴 한데 환자분이 많이 없으면 뭐 병원에 어떻게 하겠어요. 문 닫아야죠. 그래서 실제로 약사님하고도 상의하고 이렇게 막 보건소하고도 상의하고 이렇게 우리 의사회 회장님하고도 상의하고 막 이 정도까지 제가 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문 안 닫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환자분들 폐원하려면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고혈압 환자분들 오셨을 때 한 분 한 분 저 다음 달부터는 병원을 못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렸더니 환자분들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근데 제가 이렇게 한 3, 4년 전에 그 고혈압 환자분 다니시는 중에 암 걸리셔서 기도해 드린 환자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환자분이 너무 남자분이신데 눈물 글썽이시면서 그때 너무 고마웠다. 자기가 덕분에 이후에 항암 치료하는데 선생님 생각하면서 많이 좀 잘 견뎌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저한테 다니시던 분들은 뭐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매번 2달마다 이렇게 자주 만나면 이 눈만 봐도 이신전심이라고 해서 알아요. 그래서 긴 말 안 해도 환자분 상황 다 아시고 뭐 이렇게 어떤 불편함 있는지 최근에 어떤 어려움 겪는지 뭐 가정적인 거, 직업적인 거 이런 것도 막 다 공유하거든요. 환자분들 어떨 때 이렇게 많이 안 좋으시면 왜 안 좋냐고 물어보면 뭐 코로나 때 경기 너무 안 좋아서 사장님들 막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폐업하시고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봤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저희가 다 보는 것 같아요. 내과라는 직업의 특성이. 그래서
한 번 생긴 인연은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니시던 분들은 뭐, 한 번 뭐 50대 오셔서 한 20년, 30년 이렇게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런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병원이 있었거든요. 우리 피디님도 있지 않으셨나요? 저도 동네에서 다니던 병원이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마음을 다해 진료해주시는 그런 병원이 있었죠. 네. 저도 어렸을 때 남산의원이라고 지금도 그 병원이 있거든요. 지금은 원로 원장님은 은퇴하시고 아드님이 운영하시는데 그 원로 원장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진료해주던 주치의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너무 좋았던 게 너무 커다란 어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료 기다리는 동안 그 어항을 하염없이 구경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대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고등학교 갈 때까지 거기서 다 치료를 받았어요. 동네 병원에서. 근데 이제 그런 추억이 있고 그래서 저도 병원 만들 때 되게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환자들이 확실히 여기 이 병원에 찾아오게 되면 그 생명나무 내과에서 그런 추억들을 쌓아갈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게 느껴졌습니다. 네. 약간 미국에서 느끼셨던 그런 감정들이 돌고 돌아 이렇게 그쵸. 이 병원으로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되게 네. 병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그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다 보니까 네. 벌써 50분이 훌쩍 그래요? 넘어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냥 환자분들이 오실 때 여기 병원에 찾아오실 때 참고할 만한 점들 뭐 그런 정도만 교통편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은 저는 이제 성남시 수정구의 위례에 있습니다. 남위례역이라고 해서 8호선에 있고요. 위례역에서 내리시면 거의 뭐 한 100m 정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네이버에 요즘에 뭐 이렇게 치시면 저희 병원 연세생명나무내과 이렇게 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는 항상 9시에서 5시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전화 문의 주시고 오시면 잘 봐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나눠주시고 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항상 그 좋은 방송 만들어주시는 비욘디에 오늘 또 이렇게 병원 특집으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시청자분들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항상 이 비욘디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들도 비욘디의 이런 의학 정보, 객관적인 의학 정보를 통해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명의 선생님들 많이 연결돼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병원은 항상 가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의료보험 시스템도 너무 좋은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모두 다 공공재로서 잘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잉해서 쓰지도 말고 꼭 필요할 때 잘 쓰고 모두 애용해서 오래오래 이 건강보험 시스템과 또 오래오래 이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접근성이 좋은 이 의료 시스템이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응급실 대란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응급실은 큰 병으로 가는 거고 작은 병, 뭐 폐렴이나 열나고 코로나 또는 뭐 복통, 설사 이런 것들은 다 외래에서 치료할 수 있다. 심지어 위출혈, 위장출혈, 뭐 이런 그 간경화로 인해서 토혈하시는 것도 외래에 오시면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외래에 일단 오시면 좋은 점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어떻게 치료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 내과에서 외과로 연결해 드릴 수 있고 내과에서 정형외과로 연결해 드릴 수 있고 의뢰 받아서 빨리 가시면 이렇게 응급실 환자분이 전전하지 않으셔도 치료 잘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우리 내 집 앞에 병원을 애용해주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그럼 네.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